네, 1번 심리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뭐 많은 얘기입니다. 사실심 변론적 묘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2번 질문이 좀 어려웠죠. 이게 뭔 말인가? 자,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입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 그럼 우리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죠? 뭐 원고나 피고한테 있는 거죠. 그 지금 행정청 물어보니까 피고가 입증 책임지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입증 책임은 피고가 지는 거지. 뭐 법원이 행정청에 어떤 자료 제출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개념 문제다. 그쵸? 원피고가 알아서 입증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청 물어보는 거니까 피고가 알아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 책임 정도가 완화된다고 했었지. 그쵸? 그런데 그것도요, 증거 자료는요, 다 제출된 상태에서 주장만 완화되는 정도였죠. 그쵸? 그래서 4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2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2번입니다. 자, 1번. 그쵸, 맞는 얘기죠. 자, 행정소송법 26조에 대한 규정이 어디도 준용된다? 당사소송에도 준용된다. 이거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변환 과정에서 이렇게 20 이상하게 표시가 되는데 뭐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행정소송법 26조 그쵸?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그죠? 이거 제대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시상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지. 26조죠. 자,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는 26조 규정. 아무리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어도 청구의 범위를 초월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예요. 근데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무효확인 판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죠. 그쵸? 이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쵸? 지금 원고가 취소소송 구했어요. 그 원고가 요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취소소송이잖아요. 취소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효를 확인해 줍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쵸? 그 무효선 의미에서의 취소 판결 정도가 가능했지 언제 무효 확인 판결 해줬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초월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X고 변종시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송물이 이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소송물에 대한 재판이 있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근데 같은 소송물에 대해서 또 재판이 들어왔다. 그럼 각하사유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실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밝혀졌대요. 그럼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고려해야죠.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뭐 달리 설명해서 소의 이익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소의 이익이 있다가 1심에선 소의 이익이 있다가 2심에선 소의 이익이 있다가 3심 대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피고행정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얘기해야죠. 지금 소의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쵸? 선생님, 전 주장 책임은 변론주의에서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직권주의잖아요. 그런 건 암기지. 그쵸? 지금 주장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주장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장 자체는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거 대법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주장할 수 있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기본 강의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음,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 음. 자, 4번. 자, 기록상 자료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있죠. 자료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며. 그게 직권심리라며. 자,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3번입니다. 그쵸.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효력에 효력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절차 속행 정지. 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2번 도대체 이런 질문은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속행정지, 집행정지, 효력정지. 이거 엉터리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나왔어요? 절차의 속행정지, 효력정지. 그쵸? 뭐 속행정지, 집행, 이거 둘 다 집행정지예요. 그쵸? 이런 질문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이거는. 그쵸? 음. 이거 285억 원 사건, 과징금. 회사 도산할 위험이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맞다. 자, 4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음, 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대처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월 처분이 있었는데 말이 좀 긴데 이거 그냥 컨트롤 C9가 출제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건데 영업정지 3월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각 판결 나왔어. 졌어요, 원고가. 그러면 이 기각 판결 나온 이후에 3월 집행해야지. 과거에 그 3월 영업정지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각 판결 선고되면요. 나머지 3월이 집행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진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쵸? 이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기각 판결이 나왔겠지. 이렇게 의뢰 알아먹어라 라는 식의 출제입니다. 됐고. 자, 4번입니다. 자, 처분 일부 가능하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거부 처분 무슨 집행정지 안 된댔지. 자,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 자, 행정청이 주장 입증하겠죠. 당연히 행정청한테 유리한 사항이니까. 취소 가능성이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가구제를 해줍니까? 맞는 얘기죠. 자, 5번. 자, 효력정지는 그렇지. 이건 2순위랬어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정지. 그렇지. 절차정지 이게 원칙이고 효력정지가 후순위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처분 자체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문제는 이거는 본안 판단 사항이지 집행정지에서 판단할 얘기가 아니지. 집행정지도 하나의 재판입니다. 결정 형식의 재판이죠. 결정 형식의 재판을 통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집행정지의 요건이 갖추었는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판단받으면 될 뿐이지 본안 판결 사항인 뭐 처분의 적법 여부 그거는 생각할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의 시설비는요 회복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정지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임시지위 가처분 안 돼요. 행정소송법에선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죠? 민사소송법하고 집행법에 있죠. 그리고 그 가처분 규정은 당사소송에 준용은 되죠. 그쵸? 그렇게 가셔야죠. 자, 6번. 자, 옳은 거. 본안소송이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자, 예제사간 여기 안 걸리면 가능하니까 집행정지 가능하다. 그쵸? 자,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택도 없다. 즉시항고 이 결정은 뭐죠? 법원의 결정. 법원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댔죠. 아니,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해줬는데 즉시항고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즉시항고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이 집행이 저지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처분 발령 시로 소급한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월 처분 중간에 한 달 정도 경고한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 2월만 집행정지가 되었을 뿐이다. 나중에 기각 판결 받으면 2월이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쵸? 자, 임시구제. 그치? 이렇게 됐을 땐 가구제 줄 필요가 없다. 가처분 택도 없는 소리다. 중대한 손해 이거는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요건이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하다. 우리가 신청 필요한 거. 첫 번째,
소변 경쟁점. 이거 기본 강의 때도 엄청 열심히 하죠? 소변 경쟁점. 두 번째, 피고 경쟁점. 세 번째, 일러 바치는 거. 간접 강제. 이제 하나만 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거. 심판 기록, 제출 명령. 다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 또는 직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신청 또는 직권에 예외가 있긴 있었죠? 신청 또는 직권의 예외가 언제 있었어요? 소재기 후에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한테 넘어간 경우, 혹은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그렇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적으로는 신청 또는 직권하면 틀린다. 그렇죠? 자, 8번입니다.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돼요. 당연한 얘기다. 집행 부정지원 측의 예외이기 때문에 아니지. 그래도 본안 청구는 적법한 소재기여야 되는 거죠? 그쵸? 소재기 자체는 적법한 소재기여야 됩니다. 아직도 설마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니죠? 소재기 자체가 적법한 소재기인지 부적법한 소재기인지 본안에서 이기는 거.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면 인용 판결 받고 처분이 적법하다. 기각 판결 받는. 기각 판결. 그치? 전혀 다른 문제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집행정지 요건을 규정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 그렇죠. 공공복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어야지 단순히 추상적 공익을 위해서 집행정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9번입니다. 뭐 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 협의를 통해서 뭐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토득 채처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행을 안 했네요. 조건을. 공사 중지 명령을 했대요. 자, 이거 공사 중지 명령 그리고 해제. 자, 우리 많이 봤던 판례죠? 자, 이거 사례 설명 많이 해줬는데 일단 요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거 우리 판례 가지고 출제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험한 공법이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받았던 거 다퉜는데 적법한 처분이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공법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했었던 사건. 선생님, 공사 중지 명령 해제라는 것은 철회잖아요. 네. 철회할지 말지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네. 그건 재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재량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 없잖아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죠? 원칙적인 신청권이 없지만 위험한 공법 바꿨어요. 그럼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철회 신청권이 있다며. 그럼 그에 대한 해제 거부는요?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부 처분 취소소송 가는 거지. 그쵸?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 해소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고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해제 신청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그치.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안 되지. 그쵸? 자, 4번.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은요. 적법하다고 확정난 거예요. 나중에 적법성 다툴 수 있어요? 안 되죠.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른 후소에서 그에 배치되는 주장 못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쵸? 기판력은 뭐 여러 가지 미칠 수 있죠. 뭐 주장도 못할 수 있고 기판력 때문에 소가 기각될 수도 있고 혹은 각하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장 자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고 그쵸? 자, 10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효력정지를 하는데 당연히 적법한 소송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 거부 처분 택도 없는 얘기고 벌써 틀렸어요. 자, 효력정지 2순위 집행 또는 절차 숙행정지가 1순위. 그치, 어차피 질 거면 가구제 안 해줘. 정답 2번. 자, 보조급 교부 결정에 있어서 쭉 보니까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자, 교부 결정이라는 그 수익적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그럼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 침익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것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될 수 있어요. 이거 거부처분 얘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잠깐 집행정지해주면 어떤 집행정지를 해줬을까요? 효력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부결정 취소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한 판결 선고에 의해서 그렇지. 패소했다면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처분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은 얘기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이 생겼을 때는 소극적 요건이 발생했으니까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직권도 가능하다. 좀 많은 얘기고. 그렇죠? 자, 정지 결정에서 처분이 거부하는 내용, 택도 없다. 거부 처분 집행정지 안 된다. 즉시 항고는 그쵸. 결정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쵸. 디귿만 틀렸네요. 자, 12번입니다. 자, 첫 추변. 그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아니에요. 사실관계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입니다. 그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추가 변경된 사실. 이거 알고 모르고의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쵸. 자, 첫 추변이 절차적 위법성 아니죠. 내용상의 문제죠. 처분 이후의 사실. 이게 오히려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거죠. 거꾸로 쓰고 있죠? 그쵸. 틀렸어요. 여러분, 첫 추변이 왜 내용상 위법을 치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분 사유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A 사유가 있고 A 다시 사유가 있었는데 이 A 사유로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행정청이. 그럼 자신이 한 침익 처분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위법한 처분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침익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A 다시 사유가 있대요. 그럼 이것 때문에 침익 처분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적법한 처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용상 위법, 실체법상의 위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첫 추변에서 할 얘기예요. 그쵸? 처분 이후 사유지시는 이거 하자치유쟁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한다. 거꾸로 쓰고 있다. 13번입니다. 자,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 자, 도시계획법령에 행위 제한을 취하고 있다는 당초의 사유와 이건 그냥 뭐 사실관계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법 위반 사실, 그 사실과 항고 수행에서 주장한 요건 불비, 도심 환경 보정.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건 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쵸? 이건 뭐 딱히 사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번 군부대장, 탄약창 뭐 다르지. 그쵸?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그냥 사실관계 얘기니까. 자, 14번입니다. 자, 1번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에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 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오히려 처분시로 보니까 첫 추변 쟁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얘기지. 처분 당시의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처분 사유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유 같은 경우는 첫 추변이 가능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B 사유다. 그럼 나중에 소재기 이후에 나중에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처분 이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추가 변경 못 해요. 그쵸? 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실은요, 추가 못하고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그 사유를 가지고 추가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뭐 맞는 얘기고 이것도.
자, 근거법만 추가한다. 사실 변경 없다. 그거 저추변 아니고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소송물 변경되면은 심판 대상의 단위가 바뀌었는데 전혀 별개의 소송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추변 허용되지 않죠. 그쵸? 자, 과징금 납부.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변형적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네요. 자,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환을 구하는 당사소송.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이 아닙니다.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 가셔야죠. 그쵸? 취소나 무효 확인 가셔야 됩니다. 이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되죠? 처분이 있으니까.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의 기재 사유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네요. 근데 자, 하자치유를 물어보고 있죠? 쟁송 제기되기 전에 하자치유를 해야지. 지금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하자치유 항상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쵸?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명령, 총리령한테 위임하고 있다. 자, 총리령한테 위임한 기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맞는 얘기지. 내가 얘기 많이 했죠. 재판 규범, 즉 법원이다, 아니다 이 문제. 법규명령은 재판 규범이지만 행정규칙은 재판 규범이 아니다. 그런데 불영 형식의 처분 기준을 위임했죠.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규칙. 그래서 재판 규범 되지 못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 그치.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죠. 저추면 안 된다. 자,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치. 처추변을 너무 넓게 인정한다면 그 원고한테 너무 불리해집니다. 그쵸. 자, 법원이 처추변을 받아줬대요. 소변경을 왜 구합니까? 처분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처분 사유만 추가된 거죠. 변종시까지만 가능하다. 동일성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쵸? 자, 옳은 거.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뭐 알고 있었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얘기니까 읽어보시고요. 뭐 그냥 그 자체잖아요. 부대장의 동의, 탄약창 맨날 나오는 거 그지? 준농림지역 환경보호 동일성이 있습니다. 자, 처추변. 근거법만 추가하는 건 당연 가능하고 처추변 문제 아니다. 그쵸? 자, 당초 처분 사유인 대장 그리고 제출 명령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네요.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다. 뭐 거리 제한, 주차 용지 미달 이건 별개의 사유죠. 그냥 국어지. 됐습니다. 뭐 둘 다 환경보호하자 동일성 인정된다. 그쵸? 권한 유무는요 주체상하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되는 겁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주의가 적용돼야죠. 집행 부정지 원칙이다. 뭐 그럼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지가 원칙이죠. 자, 4번. 가처분은 택도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5번.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에서나 할 말이다. 집행정지 결정, 행정청, 관계행정청 당연히 구속하는 거고요. 자, 7번 이거 했었죠. 285억 원 사건. 자, 8번은 자, 요거는 집행정지 안 됩니다. 왜냐면 자, 갑항공사가 자, 어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대련이다. 뭐 중국의 대련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취항을 하게끔 노선 면허가 나왔어요. 그럼 빨리 취항을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취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다른 항공사가 노선 면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에 대한 노선 면허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투겠대요. 왜? 자신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닙니다. 됐어요. 그냥 유불리 판단이고 이기심이죠. 그쵸? 자, 10번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애초에 없었으면 어떻게 처추면서 사실관계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간 처분인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비교 대상 사실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자, 11번은 됐고. 자, 12번. 자, 품행 미단정. 근데 기소유예 받은 전력. 뭐 그게 그거죠. 품행 미단정이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죠. 그쵸? 어, 그치. 요거랑 불법 체류.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쵸? 불법 체류. 그리고 좀만 더 읽어드리면 법무부 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 품행 미단정, 그리고 불법 체류. 그것도 품행 미단정.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런 거. 그쵸? 뭐, 자, 밑에 있는 거. 이동통신 원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비교 대상 사실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영업비밀이다? 그럼 비공개 사유 7호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당초에 어떤 사실인지 얘기를 전혀 안 해줬대요. 그러면 추가 못하는 거죠.